안녕하십니까. 불사조 유튜브 대표 이정복입니다. 자, 오늘 8월 5일 역대 최대 폭락이 있었던 날이에요. 제가 좀 목이 좀 약간 쉬었는데 조금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이전에 구독, 좋아요, 엄지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또 감기 약간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들 주식이 진짜 오늘 너무 많이 떨어져서 진짜 욕 나오는 날인데, 그야말로 미친 폭락장인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제 생각을 말씀드려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핵심만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너무 개별적인 종목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우리가 이 난관을 극복해야 될지,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오늘 작정을 하고 기관하고 외국인이 그 종목을 매도해서 대량 거래로 폭락한 종목이 아닌 경우에, 원래 바닥이었는데 어쩔 수 없이 개인들의 투매로 떨어진 종목, 바닥에서 한 번 더 떨어진 종목 같은 경우는 수일 내로 회복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주 금요일 날 제가 토요일 날 영상 올렸을 때 오늘 추가적인 하락 나올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월화를 기점으로 바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무슨 뭐 장중에 코스닥이 15% 떨어지면은 보통은 이제 하종 아니면 마이너스 20에서 25% 떨어집니다. 우리 코로나 때 경험을 했어요. 코로나 때 이제 한번 보여드리면은, 오늘 핵심만 말씀드릴게요. 코로나 때 코스피 지수예요. 코스피 지수가 이 당시 때 마이너스 9.54를 찍고 끝날 때는 마이너스 8%로 끝났어요. 그러니까 지수가 10% 떨어지면 개별적인, 코스피에서도 개별적인 종목들은 코스닥에 연동이 많이 되기 때문에 하종을 많이 때렸어요, 이때. 근데 오늘 이때 코스닥 같은 경우가 코로나 때문에 난리가 나 있는 상황에서 마이너스 13.5를 찍고 하종간 종목이 정말 많았었어요. 마이너스 20% 넘는 종목들이. 오늘 원래 바닥에 있었던 종목들도 추가적으로 폭락이 다 나왔는데 지수보다 약간 더 폭락한 게 많았어요. 아니면 20에서 하종 때린 종목도 많고. 근데 하종 때린 종목이나 30% 떨어진 종목들은 반도체 쪽에서 거래량이 많이 터졌습니다. 근데 이미 바닥에 있었던 종목들은 거래량이 없었고 외국인 기관이 매도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역대 최대 하락, 코스피하고 코스닥이 역대 최대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많은 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게, 미국 반도체 폭락한다고 말씀드려서 SOX 같은 경우가 40에서 50 사이 갈 수 있다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와중에 2차전지 바닥이다, 밑에 떨어져 있는 종목은 바닥이다, 반대매매 나갈 거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지수가 너무 많이 떨어질 때는 연동이 된다. 다만 떨어질 때 어떤 종목이 거래량이 터지는지만 보고 한다면, 지금 오늘 투매 나왔고 오늘 던진 종목들 수일 내로 회복할 수 있는 종목이 있고, 올라가기만 하면 매도가 나와서 못 가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것만 그 핵심 포인트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보시면은 속스 같은 경우 제가 이번에 정말 세게 얘기했거든요. SQQQ하고. 근데 이미 요거가 다 왔어요. 다 왔습니다. 제가 생각한 가격이. 제가 여기가 저항이라고 말씀드렸고, 정말 많은 분들 가는데 며칠 안 걸린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지금 17에서 17불에서 38, 45 가면 3배, 50 넘어가면 3배거든요. 일주일 만에. 근데 속스 같은 경우는 1억 넣었으면 200만원 남았기 때문에 바닥에서 3배 정도는 오를 수 있다라고 제가 생각을 했고, 반도체 폭락 나온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는 건 뭐죠? 지금 이거는 장중 거래가 지금 붙어 있기 때문에 현재 오늘 우리나라 지수가 폭락을 했는데, 장중에 나스닥 선물이 마이너스 5.5%까지 폭락이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오늘 5, 6%, 심지어 마이너스 7%를 찍든 마이너스 5, 6% 끝나면 내일은 우리나라 상승 출발합니다. 아시겠죠? 우리나라 거래하는 동안에 미국 선물이 5.5% 폭락을 한 날이에요. 역대 최대예요. 그래서
보통 이 정도 폭락한다는 건 장중에 왔다 갔다 했을 경우에 미국도 반도체 폭락이 추가적으로 나올 거기 때문에 6에서 7% 정도 폭락을 하더라도, 아니면 그 이상 폭락을 했다가 6% 안착에만 끝나면 내일 우리나라 종목들 올라서 시작을 합니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오늘 푸풀이가 너무 많이 터졌기 때문에 내일은 저는 상승 출발로 보고 있어요. 자, 이게 많은 분들 요새 시끄러운 옵션 쪽 하고 ELW 쪽인데, 많은 분들이 놀라셨을 텐데, 이게 보시면 장중에 얼마를 찍었냐? 975원 찍었죠. 근데 5원짜리가 오늘 605원을 찍었고, 고가는 저기 975원이에요. 이게 옵션 쪽 ELW 만기가 이번 주 만기가 며칠 남지 않았는데, 이번 주 목요일날 만기인데 지수가 폭락을 해서 옵션 쪽에서 터무니없는 폭락이 2번 터져서 푸풀이가 많이 터졌어요. 풀이라는 것은 원래 거래해야 된 가격보다 훨씬 더 프리미엄이 붙어서 말도 안 되는 가격에 거래를 한 게 풀이가 터졌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거래하는 거예요. 오늘 3,000원까지 거래했죠. 이거 같은 경우는 5원에서 이제 이틀 동안에 3,000원 찍었기 때문에 5원짜리 그러니까 계산도 안 되죠. 10원짜리가 30배인데 1억 넘으면 30억인데 5원짜리면 얼마예요? 그러니까 터무니없이 몇십억, 뭐 1억 넣었어도 뭐 5, 60억, 70억 이렇게 된 거예요. 이틀 만에. 그 정도로 우리나라 지수가 만기 직전에 폭락을 했고, 고가 기준으로 마음대로 거래를 했고, 또 마지막에 외국인들이 선물을 대량 순매수해 줬어요. 장중에 미친 듯이 팔다가 장 막판에 땡겼기 때문에 내일은 미국이 어느 정도 폭락을 해서 장중에 막 60% 폭락할 수도 있고, 하지만 지금은 마이너스 4.65인데 어차피 본장까지 많이 남았고, 이따가 진행이 되더라도 미국이 오늘 한 6% 미만 폭락하면 내일 우리나라 종목은 훨씬 더 반영이 됐고, 일본 같은 경우는 오늘 13% 가까이 폭락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만 우리의 희망 중국은 많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폭락하고 안 오른 적 없습니다. 오늘이 정말로 터는 날이 아닌데, 이미 밑바닥에 많은 종목들이 있었는데 너무 많이 지수가 떨어지다 보니까 머리로는 이거를 갖고 있으면 회복이 되는데, 내가 손실을 확정을 하는 거잖아요. 머리로는 이걸 갖고 있으면 되는데, 에이 그냥 집어던지 짱난다, 일단 주식 때려쳐 하고 내가 집어던져서 그렇게 만든 종목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당연히 내일 반등이 나오겠죠. 그래서 신용 반대매매 스탁론은 장중에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반대매매 신용이나 스탁론 해보신 분들은 장중에 어느 정도 회복이 된다든지 내일 회복이 된다든지 이렇게 희망이 있을 때 매도를 안 하고 버티거든요. 1억 갖고 뭐 3억 4억 사가지고 뭐 내가 3억 샀는데 30% 떨어지면 1,000만원 남잖아요. 그러면 신용 같은 경우 4천만원 입금해야 되는데 내가 1억 갖고 3억을 샀기 때문에 담보 비율, 내 돈 비율이 1억 기준으로 5천원 남아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3억 샀으면 1,000만원 남는데 4천원 입금해야 되는 건데, 그거를 입금을 당연히 못 하잖아요. 그럼 장중에 전부 다 마진콜 반대매매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은 추가적으로 밑에 떨어져 있는 종목이 역대 최대 신저가가 오늘 나왔기 때문에 투매가 나왔어요. 이미 바닥인 종목. 근데 제가 다른 거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옵션에서 푸풀이가 많이 터졌고 반대매매 장중에 때렸고, 이미 바닥에 있는 종목들 내 종목 기관이 작정하고 외국인들이 때린 게 아니라면 억지 하락이기 때문에 수일 내로 오늘 떨어진 건 바로 회복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당장 내일이 될 수도 있어요. 이해되셨죠? 요 말은. 그래서 거래량이 역대 최대로 없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코스닥이 역대 최대 거래량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터무니없이 폭락한 종목이 많고, 한 가지는 이게 달라요. 서킷 브레이크 사이드카까지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서프라임 금융위기, 코로나보다 더 심한 브렉시트 때보다 더 심한 하락이 오늘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것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내일 상승 출발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옵션 쪽에서 터무니없이 터졌다가 3,000원 찍고 윗꼬리 달리면서 끝나고 외국인들 선물 환매수 했기 때문에 상승 출발해서 회복할 종목은 내일 굉장히 많이 올라서 회복할 거라고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이해되셨죠? 근데 많은 분들 지금 반도체하고 2차 전지하고 뭐가 다르냐면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반도체하고 2차 전지가 다른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SK 하이닉스다. 이거는 여기서 떨어진 가격에서 또 거래량이 터졌죠. 그러면 뭐라 그랬죠? 원래 주도주였는데 이런 식으로 일주일 만에 폭락을 하게 되면 반등 시도를 하겠죠. 하이닉스도. 그런데 거래량이 많이 터졌죠. 올랐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은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반등이 들어가더라도 지난주 금요일날 폭락한 게 저항이 되기 때문에 여기는 올라갈 때마다 매도가 나와요. 여기는. 그러니까 매도의 주체가 기관하고 외국인이다. 보이죠? 대량 매도한 게 외국인이,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외국인이 대량 매도 기관들이 한 거예요. 근데 2차 전지를 한번 볼게요. 포스코홀딩스입니다. 심지어 기관은 샀고 하루 거래량이 84만 주인데 외국인 2만 주 때렸죠. 그럼 이거는 누가 때렸다? 개인이 때리는 거예요. 개인 매수로 8천 주 나오지만 내가 손절한 거 다른 개인이 사고 내가 손절한 거 다른 개인이 사고 미는 주체는 반대 매매든 시장이 폭락을 해서 이미 떨어질 대로 떨어졌는데 머리로는 보유해야 되지만 그냥 때리고 보자 하는 그런 매도가 개인이 매도를 했을 때 이런 수급이 나오거든요. 기관하고 외국인이 민 게 아니라는 거예요. 포스코홀딩스는. 포스코 퓨처엠 기관은 많이 샀고 외국인이 민 게 아니죠. 심지어 샀죠. LG화학 심지어 여기는 외국인도 좀 많이 턴 거예요. 하루 거래량 대비 18만 주. 근데 기관들은 많이 안 털었고 삼성 SDI 여기는 하루 거래량 대비했을 때 기관하고 한 10만 주 정도 매도했어요. 근데 포스코 그룹주 포스코 DX 한번 볼게요. 외국인 기관은 샀죠. 개인이 밀었죠. 그리고 28,000원 아래 오게 되면은 포스코 DX 같은 경우는 제가 뭐라 그랬죠? 이 아래 내려오는 거는 상승의 축 아래를 깨는 거기 때문에 회복을 바로 한다라고 했어요.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 포스코 DX 같은 경우도 지금부터 떨어지는 부분들은 바로 회복을 한다는 얘기고, 포스코 홀딩스는 이미 지난주에 반대 매매가 나가서 21선으로 회복이 되고 있는 과정에서 개인들의 투매로 인한 하락이었다. 이런 종목들이 지금 코스닥의 95% 이상입니다. 이런 종목들이. 자, 이런 종목의 뜻이 무슨 말이냐면, 자, 물 한 잔만 먹을게요. 죄송합니다. 이런 종목의 뜻이 무슨 뜻이냐면, 이미 21선을 통해서 회복을 하려고 한 자리였었어요. 포스코홀딩스가 이 위로. 근데 이거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폭락이 지수가 코스피 코스닥 사이드카가 오고 난리가 나서 역대 최대 코로나 때보다 더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속절없는 추락, 역대 최대 하락 99%가 폭락을 했는데 오를 수 있었는데 지금 이 하락은 개인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2차 전지가. 아시겠죠? 그래서 외국인 기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반도체 쪽은 외국인 기관이 밀은 건데 여기는 개인이 민 거예요. 하루 거래량 대비했을 때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그러면 요번에 하락한 11%는 바로 회복하겠죠. 내일 회복하고 모레 회복해서 이렇게 바로 회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제가 말씀드렸던 50만원, 55만원 저는 간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오늘 더 떨어졌으면은 진즉 팔았으면 좋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럴 수가 없어요. 왜? 이미 내가 작년에 폭락을 하고 그 가격에선 추가적인 폭락이 많이 나온 게 아니에요. 최근에 반도체가 일주일 만에 STI 같은 종목 있죠. 제가 이런 거 안 된다 그랬잖아요. 하락 각도가 떨어지는 과정에서 한 1, 2주 만에 이게 고점에서 42,000원에서 2만원 이렇게 될 때 포스코홀딩스는 추가 하락이 나온 게 아니었었어요. 거의 그 가격에서. 지난주는 심지어 보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폭락할 때 버티고 있었는데 내가 이미 손해를 많이 보고 있는 상황에서 얼마의 매도 까고 내가 그 금액만큼 매수를 못하고 매도를 한다는 거는 손절폭은 줄일 수 있고 내가 다시 그걸 샀을 때 내가 예를 들어서 그 돈 가지고 올라갔을 때 회복이 되는 거지 이미 내가 큰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에서 매도를 하게 되면은 어차피 손절이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매도를 못 하신다는 얘기예요.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하고 싶은 대로 하시라고.
그래야 후회가 없다고. 근데 내 머릿속으로는 자사주도 소각을 하고 호재가 많고 포스코홀딩스 쇼커버도 들어오고 금투세도 폐지될 거고 거래세도 폐지될 거고 쇼커버링 들어와서 왕창 오를 것 같은데 머릿속으로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버튼 누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회복을 해서 충분히 수일 내로, 얼마 안 걸려요. 오늘 폭락한 거는 수일 내로 회복합니다. 여기 당장 내일 많이 회복할 수도 있고 하루 이틀 상간에 21선 다시 타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오늘 개인이 밀어서 새로운 개인이 들어오고 했던 그런 날이지, 기관하고 외국인이 민 거는, 매도한 건 옛날에 고점에서 자 보시면은 자 보시면은 미국 주식 얘기래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때 오를 때 외국인들이 많이 매도를 했지 지금 외국인들이 까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포스코홀딩스 제가 보여드릴 테니까 추가적인 하락을 해서 많이 속상하실 거예요. 하지만 이만한 기업도 없거든요. 포스코홀딩스, 포스코퓨처엠, 그리고 포스코 인터, 그리고 뭐 포스코 DX, 그리고 포스코 엠텍, 에코프로 BM, 이만한 기업 없어요. 이것도 에코프로도 BM이든 수급 잘 보시면은 우리가 미는 거예요. 기관은 사고 하루 거래 100만 주 넘어갔는데 BM도 기관은 샀잖아요. 우리가 미는 거예요. 이게 기관하고 외국인의 에코프로도 미는 게 아니라 양매수잖아요. 에코프로도. 그쵸? 제가 그래서 우리가 털린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미는 주체가 기관하고 외국인이 아닌데 가만 냅두면 무서워서 집어던지죠. 그래서 코스닥이 오늘 너무 많이 떨어지니까 내 종목 하한가 갈까봐, 코로나 때도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으니까 내가 매도를 해서 떨어지는 거지, 기관하고 외국인은 옛날에 거기서 밀었을 때 우리가 샀잖아요. 포스코홀딩스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도체 쪽은 보세요.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종목 보세요. 최근에 얼마나 떨어졌나? 며칠 안 걸리는데, 이런 거는 오른쪽 각도에서, 다시 한 말씀 드렸어요. 오랫동안 오른 종목이 오른쪽 각도에서 이런 식으로 떨어진다는 것은 이게 매물대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올랐을 때 이수 페타시스로 매물대가 형성이 된다고요. 여기가 오랫동안 머물고 있었던 가격, STI든 PSK든 PSK 홀딩스든 매물대가 형성이 되는 거라서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올라오면 매도가 나오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그렇고.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근데 워낙 좋은 기업이어서 저는 75,000원 정도까지 빠질 수 있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너무 많이 떨어져서 반등 들어갈 것 같아요. 이런 종목들이 이렇게 떨어졌거든요. 그러면 이런 종목들이 이렇게 떨어졌는데 그동안 많이 올랐다가 떨어진 반도체는 매도가 나오지만 개별 종목 안에 바닥에 있는 종목도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서 현대공업이다, 현대차다 한번 볼게요. 현대모비스 한번 볼게요. 현대모비스도 이게 개인이 민 거죠. 외국인 기관이 왕창 민 게 아니죠. 자동차 부품주들 보면 수급이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MS 오토텍 있죠? 여기 외국인이 사고, 또 심지어 LVMC도 오늘 외국인이 사고, 또 DY든 이런 종목들 외국인 기관이 미는 게 아니에요. 현대공업도 그렇고 미는 게 아니에요. 자동차주는 오늘 생각외로 수급이 많이 들어온 데가 많아요. 근데 보세요. 현대공업 기준으로 올랐을 때 이렇게 거래량이 많았는데 떨어졌을 때 거래량 형편없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매물대가 아니에요. 똑같은 음봉이 반도체 쪽에서 20% 떨어지면 대량 거래, 자동차 부품주에서 왕창 떨어진 거는 거래량 없기 때문에 올라갈 때 조금만 사주면은 떨어질 때 사야지, 올라갈 때 사면 호가가 비어 있어서 금세 VI도 갈 수 있어요. 이런 종목들은. 그래서 MS 오토텍도 마찬가지예요. 돈을 많이 버는 기업이잖아요. 원래 갈 종목이잖아요. 그쵸? 지난번에 이렇게 횡보했던 가격에서 원래 갈 종목인데 요번에 떨어진 건 바로 회복합니다. MS 오토텍, 뭐 DY 이런 종목들 있잖아요. 거래량 없잖아요. 실적이 아무리 좋고 배당을 아무리 줘도 소용이 없거든요. 보면은. 그러니까 자동차 부품주가 뭐 서현이와 이런 것들 보세요. 거래량 없잖아요. 떨어졌는데 거래량이 없죠. 그리고 화신도 그렇죠. 떨어졌는데 거래량이 없죠. 올랐을 때보다. 성화이텍도 그렇고 떨어졌는데 거래량이 없잖아요. 이런 종목들은
올라갈 때 매물 공백이 있어서 금방 VI를 간다는 거예요. 자동차주는 문제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V자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자동차주 안에서는 LV가 저는 신고가를 띄워서 이제 많은 분들 5,000원 이상도 갈 수 있다고 설명드린 내용은 지난주에 있을 거예요. 내일이라도 20에서 회복해서 바로 V자로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LVMC는. 왜냐하면 월봉하고 주봉 자리에서 이 밑에서 받아쳐서 올라가는 양봉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코스피도 마찬가지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오늘 힘들었지만 코스피, 코스닥이 이제는 폭락을 안 한다고 했을 경우에 개별적인 자동차 부품주 다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빠르게 회복할 거는 LVMC 홀딩스 그리고 나머지 자동차 부품주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대우건설 마찬가지예요. 요런 것들은 대우건설이나 LG전자는 오른쪽 각도에서 오른 게 없죠. 별로. 그리고 떨어졌을 때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LG전자는 무조건 매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얘랑 대우건설 있죠? 매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가고 있었고 금리 인하 이제 급하게 할 명분 생겼거든요. 아시겠죠? 미국이 이제 막 50bp, 100bp 내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억나시죠? 금리 인하 경기 둔화해가지고 침체 가능성 있을 때 한다듯 그랬잖아요. 그쵸? 원래 금리 인하는. 근데 고용이 너무 좋아서 금리 인하 안 한다고 예전에 했었거든요. 근데 고용이 꺾였어요. 잘 된 거거든요. 그럼 금리 인하 하기 좋은 거거든요. 물가는 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금리 인하 3번 할 거, 한 번에서 3번치도 할 수도 있고, 경기 침체까지는 미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번 반도체로 완전히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스 같은 경우 반도체 폭락 온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밑에 있는 종목이 오늘 이런 식으로 매도가 나와서 완전히 밀 건 예상을 못했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 인버스 있잖아요. 잘 보세요. 대우건설, LG전자 이런 건 무조건 보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정고점 회복하러 갑니다. 얘네 무조건 실적 대비했을 때 요런 애들은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인버스 오늘 자리가 뭐냐 하면은 딱 얼마 전에 대우건설 요 자리 요런 자리예요. 얼마 전에 LG전자 자리예요. 아시겠어요? 얼마 전에 LG전자 자리 요렇게 급등했을 때 역배열해서 얼마 전에 포스코 인터내셔널 제가 편입했던 종목만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쵸? 얼마 전에 포스코 인터넷에서 70% 반대했을 때 저는 이럴 때 추천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쵸? 이렇게 되면은 추천 나오잖아요. 요 자리하고 똑같은 게 오늘 인버스 자리예요. 그래서 여기서 며칠 더 버티다가 또 내려가면 인버스 본전 왔기 때문에 매도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코스피가 역대 최대 폭락하는데 이유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폭락한 거하고 상관없습니다. 우리나라가 훨씬 많이 폭락했고 개인들의 투매로 인해서 밑에 있는 종목들이 매도가 대다수가 나갔기 때문에 옛날 같으면 하종입니다. 하종. 그냥 하한가 먹은 거예요. 하한가.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인버스 주봉 60주선을 찍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올라봤자 매도 타임이에요. 매도 타임. 추천이 아니라 인버스는. 이렇게 되면 역배열해서 다시 내려옵니다. 이 아래로. 인버스도. 그리고 스톡스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부터 40-50불 사이 가게 되면 저는 다시 오늘 올랐던 축 있죠? 아래로 내려온다고 보고 있고 미국 엔비디아 같은 애들이 여기서 추가적으로 떨어지면은 하락폭은 멈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반도체가 하락폭만 멈추면 되거든요. 지금도 잘 보시면 잘 보세요. 인버스는 시간에 떨어지는데 삼성전자 보세요. 시간에 0.7% 오르죠. 이거는 뭐다? 폭락을 했기 때문에 단타가 붙은 거예요. SK 하이닉스 이런 것들이 단타가 붙은 거라고요. 미국 선물이 우리나라 장중보다 덜 떨어지니까 지금 미국 선물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 장중에서 거의 6% 가까이 떨어졌었는데 지금 4.4, 1% 반등했기 때문에 장중에 반도체가 반등하는 거거든요. 시간에 다니까 해서 그렇다고 한들 오르면 서로 매도 나옵니다. 또 단타가 여기 붙는 거예요. 단타가 SK 하이닉스 같은 게 워낙 폭락을 많이 해서 그러면 회복을 하더라도 여기 자체가 하이닉스 지금 반절됐거든요. 며칠 만에. 그러면 오르게 되더라도 이런 한미반도체도 그렇고 오르게 되면 여기가 매물대예요. 121선이 전부 다 이런 애들은 떨어질 때 외국인 기관이 미루는 게 반도체거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밑에 있는 종목도 외국인 기관이 민 게 아닙니다. 그리고 코스피 인버스도 프리가 터졌고 풋도 프리가 터졌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일 걱정 없고, 오늘 떨어진 종목, 오늘 정말 마음고생 심하시고 지금 너무 속상하실 텐데, 내일하고 모레 지나면 오늘 떨어진 거는 많이 회복할 거예요. 제가 이 부분까지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제가 감기가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완전히 맛이 갔는데, 그래도 제가 오늘은 방송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방송을 찍었어요. 그래서 어떤 종목이 됐던지 간에, 무슨 종목이 됐던지 간에 지금 오늘 수급 체크하고 오늘 외국인 기관이 거래량 대비했을 때 왕창 밀었다. 그거는 올라오더라도 매도가 나와요. 반등은 할 거예요. 지수가 같이 반등은 하는데, 반등한 이후에 추세를 그려갈 것은 뭐다? 아주 많이 올라서 고점에서 횡보한 종목 말고 밑바닥에서 우리가 집어던져서 떨어진 종목은 바로 회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종목 내일 회복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떨어졌지만 포스코홀딩스 너무 지금 사고 싶고 며칠 내로 회복할 것 같아요. 대우건설도 그렇고 회복할 것 같아요. 바로 LVMC홀딩스도 바로 회복할 것 같아요. 뭐 그게 내일 당장 회복할 수도 있고, 그리고 무슨 자동차 부품주 다 마찬가지예요. CJ/CGV 바로 회복할 것 같아요. 이런 종목들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지금도 보면은 오늘 예를 들어서 기관들이 꾸준히 샀잖아요. 그쵸? 오늘 장보다는 덜 떨어졌는데 원래 밑에서 올라가고 있는 폭이 얼마 안 된 것들이 억지로 떨어집니다. 시장이 폭락을 하면. 내가 집어던져서. 그러니까 올라갈 때 매물대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종목들은. 이해되셨죠?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속상하실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제가 반도체 폭락한다고 그동안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 반도체 속스 SQQQ 올라간다 그랬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지수가 이렇게 또 비정상적으로 미친 폭락이 올 줄은 저도 몰랐거든요. 반도체는 지난주에 폭락해서 나머지 것들 잘 버티고 있었는데, 오늘은 이미 바닥인데 너무 무섭다 보니까 밑에 있는 종목도 우리가 집어넣어서 한 번 더 떨어진 거서 거래량이 매물 공백이기 때문에 내일 모레 회복합니다. 대다수 종목들 많이 이해되셨죠?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많은 분들 힘드시겠지만 저도 오늘 영상을 찍었고 많은 분들 속상하실 거예요. 파이팅 댓글 꼭 부탁드리겠고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마치겠습니다.